안녕하세요, 유선생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들을 수어로 배워볼 거예요. 우선 성격이라는 수어 이렇게 합니다. 성격, 성격. 성격이라는 수어를 할 때 왼쪽 주먹이 아래에 있고 오른쪽 주먹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때 두 주먹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손이 살짝 대각선에 위치해서 이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주먹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검지를 펼쳐줍니다. 그럼 성격이라는 수어가 돼요. 이 수어는 성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핸드폰의 성질은 진동이 약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어 성격이라는 수어와 성질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 단어들 수어로 배워보고 이어서 예문으로도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좋다라는 수어는요, 수영은 주먹을 만들어준 채로 수위는 코에 가져다 대면 좋다라는 수어가 됩니다. 좋다. 옆에서도 한번 볼까요? 좋다. 다음, 나쁘다. 나쁘다라는 수어를 할 때는요, 코를 옆으로 살짝 쳐주면서 나쁘다 하시면 되는데요. 나쁘다. 이 나쁘다라는 수어를 할 때 특히 여성분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원래는 코를 옆으로 스치면서 나쁘다라고 하지만 이 위로 공중에서 나쁘다, 나쁘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하다라는 수어는요, 수위가 가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또 다른 의미로 얌전하다 혹은 차분하다 또는 고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빠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용하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용감하다라는 수어는요, 왼쪽 손으로 앞에 가드를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손은 주먹을 쥐어서 왼쪽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힘차게 올라옵니다. 용감, 용감. 올라오면서 오른쪽 주먹이 왼손에 있는 손바닥을 쳐주시면 됩니다. 용감하다, 용감하다. 뭔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용감하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하시면 더 외우기 편하시겠죠? 다시 용감하다, 용감하다. 다음, 겸손하다. 겸손하다라는 수어는요, 콧대가 하늘을 높이 찌르는 게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합니다. 한 손의 수영을 다 펴준 모양으로 코를 살짝 눌러줍니다. 이때 나의 얼굴도 살짝 내려가주면 겸손하다, 겸손하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이 수어는 소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성격면에서는 내성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내성적이다 혹은 소심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왼쪽 손으로 터널을 만들어주고요. 이 터널에서 이 사람이 오 하고 숨는 거예요. 숨는다, 소심하다 혹은 내성적이다. 다음, 마음씨가 좋다. 검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쿡 찔렀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양심이라는 수어예요. 갈비뼈 아래에 있는 아래쪽 배를 꾹 누르면 양심이라는 수어인데요. 여기를 쿡 찌르고 좋다라고 하면 마음씨가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씨가 좋다. 다음, 배려하다라는 수어예요. 사람의 등을 잘 어루만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배려하다 혹은 친절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해요.
친절하다 혹은 배려하다. 이 수어는요, 친절, 배려 말고도 위로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배려하다, 위로하다. 배려라는 수어 뒤에 잘하다 라는 수어를 합성하면 배려를 잘하다, 배려심이 깊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다, 위로하다. 수형, 수의, 수동, 수양이 모두 똑같은 이 수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비수지로 구분하거나 혹은 수어를 사용하는 상황, 흐름, 맥락에 따라 구별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 예문은 상황이나 예문의 흐름이 좀 달랐어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직원은 배려를 잘해. 이것과 나는 오늘 위로가 필요해. 이 두 가지의 비수지도 달랐죠. 이렇게 비수지와 상황, 흐름, 맥락에 따라 수어를 구별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다 라는 수어는요, 시 수형에서 길게 쭉 찌그러진 모양으로 인중을 길게 쭉 올곧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바르다, 바르다. 이기적이다 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수어로는 나 라는 수어 뒤에 중심이라는 수어가 합쳐져서 자기중심적 혹은 이기적이다 라고 사용합니다. 다시 나, 중심, 자기중심적 혹은 이기적. 여기서 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나를 지목해서 자기중심, 나 중심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민하다 혹은 까다롭다 하는 이 수어는요, 코끝을 더 뾰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수영은 엄지와 검지만 만들어서 내 코끝을 더 뾰족하게, 예민하다 혹은 까다롭다 이렇게 사용해 줄 거예요. 이 수영은요, 보통 이렇게도 하지만 더 뾰족하게 앞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민하다, 예민하다. 그리고 이 수어는요, 예민하다, 까다롭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사로는 가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 이 수어는요, 부드럽다 라는 수어예요. 부드럽다. 수영은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앞을 보고 부드럽다 하시면 됩니다. 말랑말랑한 뭔가를 만지는 그런 느낌, 부드럽다. 이때 비수지도 정말 중요하죠? 부드럽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냥 멀렁멀렁 이런 느낌이니까요. 우리 할 때 부드럽다 하고 비수지도 부드럽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다. 자, 가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다 하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부드럽다. 머리 위로 뿔이 삐죽삐죽 올라오는 이거는 신경질적이다 라는 수어입니다. 신경질적이다. 비수지가 정말 중요해요. 신경질적이다. 이 수어는 다른 의미로도 스트레스라고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격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성격이 스트레스적이야 라고 하면 문장이 조금 어색하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조금 신경질적이야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문으로 이해해보자면 내 친구는 스트레스가 많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친구는 성격이 신경질적이다 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수어는 건방지다 혹은 교만하다 라는 수어예요. 우리 아까 겸손하다 라는 수어 단어 기억하시나요? 겸손하다 우리 코를 쭉 눌러줬죠. 그에 반해 건방지다 라는 수어는 코끝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건방지다.
건방지다. 수영은 이 상태에서 나의 코에 가져다 대고요. 위로 쭉 뽑으면서 손가락이 모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시 코로 가져다 대서 건방지다. 교만하다. 건방지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어는요, 별나다 혹은 말썽쟁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괴팍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해요. 말썽쟁이, 별나다, 괴팍하다. 그래서 이 수어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너 성격 참 별나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문에 담긴 비수지 잘 보셨나요? 별나다 라는 수어는요, 나의 왼손을 바닥에 두고 오른손을 모두 펴준 상태로 엄지손가락만을 위로 칙 하고 치켜줍니다. 별나다. 자, 이렇게 더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쓸어줄 거예요. 약간 성냥에 불 붙이듯이 아래에서 위로 칙 하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별나다, 말썽쟁이다, 혹은 괴팍하다. 이 수어를 하실 때 비수지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오늘 성격에 관련된 형용사 단어 15가지를 배웠습니다. 와우!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혹은 쉬우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단어 뒤에 예문도 함께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예문 공부하실 때 정확한 수어도 중요하지만 거울 보시면서 나의 비수지가 어떤지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의미 전달할 수 있는 수어를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어요.